자, 이어서 그냥 the team 5, Mr. Kim and 김민기, 김도희 and 박원기 will explain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in chapter 9. Okay. 자. 설명 시작을 먼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9장 벡터 공간을 맡은 5조입니다. 저희 팀원은, 저는 조장인 김민기고요. 저는 이번 팀 프로젝트에서 교수님을 찾아뵈면서 전반적인 수정을 하면서 보고서를 완성하는 일을 맡았고, 김도희 씨는 이번 9단원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박원기 씨는 이번 문제풀이 발표 및 그리고 추가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저희 9단원 문제를 풀 때 당시에는 9단원이 아직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솔빙부터 리바이스 그리고 파이널라이즈까지 저희 조원들끼리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모든 문제를 다 우선적으로 3명에서 맡아서 솔브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단원에서 1번, 2번, 3번, 그리고 P1, P2 문제, 그리고 김도희 씨는 4번, 5번, 그리고 P3, P4 문제, 그리고 박원기 씨는 6번, 7번, 8번, 그리고 P5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좀 더 남아서 박원기 씨는 벡터 공간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따로 찾아서 푸셨고, 그리고 나머지 김도희 씨하고 저는 기존에 있는 문제를 또 변형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박원기 씨가 제가 다 그 후기까지 말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실 건데요. 일단 후기를 먼저 말하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스스로 선행을 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프립드 러닝이에요. 네. 그게 예습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예습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Q&A에 아무도 문제를 안 올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솔빙, 리바이스, 파이널라이즈까지 모든 문제를 모든 조원들이 다 맡아서 하였기 때문에 서로 일단은 우리 조원들은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다 훑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는 협력을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기존에 있는 문제는 다 빠르게 풀었고, 그리고 9단원 벡터 공간에 대한 학습을 더 하기 위해서 추가 문제하고 문제 수정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단원에 대한 이해도 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의 리바이스를 받으며 기본에 대한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웠으며, 그 9단원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논리 전개 과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원기 씨는 이에 대한 다른 교재를 대여하여 추가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더욱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박원기 씨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풀이 하게 된 화학공학과 박원기이고요. 9단원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리니어 인디펜던트와 सब스페이스 그리고 그램-슈미츠와 같은 다양한 벡터 공간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5문제를 선발해서 지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4개의 행렬들이 각각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सब스페이스인지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책에서 찾아보면 알 수 앞에 책에서 보면은 9.1.2 정리에서 이 सब스페이스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행렬을 이렇게 2개를 정의한 다음에 더해서 그 행렬의 형태가 기존의 형태와 맞는지, 그리고 상수인 k와 곱해서 그 형태가 기존과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는 덧셈과 곱셈에서 닫혀 있어서 सब스페이스가 왔고요. 2번 역시 같은 형태로 सब스페이스, 3번도 같은 형태로 सब스페이스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셈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 때 이 A와 D 자리를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K가 나오므로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subspace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인데요. 각각의 이 식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인지 디펜던트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찾아봤을 때 이 리니어 인디펜던트의 정의는 이것을 일반식으로 정리했을 때, 즉 C1x1, C2x2, 6x3, C4x4는 0이다라고 정의했을 때 그것이 C1, C2, C3, C4가 모두 0이 되어야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일반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각각의 x1, x2, x3, 4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0인데요. 이때 C1, C2, C3, C4가 모두 0이 되려면 이 주어진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하므로 이것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그 매트릭스를 정렬하고요. 그때 C1, C2, C3에 2, 1, 1 값을 넣어주면은 0행렬이 나오므로 2번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3번 역시 C1, C2, C3에 이러한 값들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0행렬이 나오므로 그것도 역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6번은 그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가 이렇게 새롭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U와 V의 행렬, 벡터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오타고요. 여기 이퀄이 빠졌어요. 네, 이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렬 A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변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좌변을 여기 있는 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A, B, C, D가 구해져서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노름을 묻는 문제인데요. U가 이런 형태일 때 공식에 따라서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너 프로덕트를 좀 더 쉽게 구하고자 여기 있는 V 트랜스포스 AU를 써서 바로 U와 V의 노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세타를 주어진 식에서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구한 식들을 모두 다 대입을 했고요. 그 코사인 세타가 이런 값이 나올 때 각도인 57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저 57도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 아크 코사인 저렇게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계산기가 해줄 거니까. 그 다음 풀어본 문제는 P3이고요. U1, U2, U3를 그램 슈미츠 방법에 의해서 오소노멀 기저로 변형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7단원의 그 그램 슈미츠를 방법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방법이 스텝 1, 2, 3로 그대로 나와져 있고요. 저희는 그 스텝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Y1을 그대로 U1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식에 따라서 Y2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값을 대입해서 Y2를 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스텝 3에서는 Y3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제 그것의 노름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노멀라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거기서부터 프로젝션을 빼가지고 그래서 올소고날인 벡터들 Y1, Y2, Y3, Y4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노름으로 나눠서 노멀라이즈만 시켜주면 G1, G2, G3, G4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올소노멀 벡터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그람 슈미츠 정규 직교화 프로세스고요. 그것이 실수에 대해서만 아니라 복소수에 대해서도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발표한 문제는 P5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어진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이것의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커널과 레인지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A와 B의 각각에 대해서 T 함수를 적용했을 때의 형태를 구했고요. 그것이 이제 트랜스포스가 이렇게 각각에 분리될 수 있으므로 다시 이제 결합 법칙을 새로 써서 TA 플러스 B는 TA와 TB로 각각 나타낼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 C를 도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스가 여기서 C는 적용이 안 되고 A만 적용되니까 TCA는 CTA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벡터 에디션을 보존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두 조건.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커널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커널의 정의에 따라서 이 A가 이제 주어진 이 정의역에 속했을 때 TA가 0이 되는 형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의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영행역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스큐 시메트릭해야 된다. 따라서 커널은 A가 스큐 시메트릭한 경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영행렬이어야만 그래 그 T 오브 A가 0이 되니까 A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A여야만 하고 그것은 A가 스큐 시메트릭이라는 조건이니까 커널 오브 T 안에 있는 모든 행렬은 스큐 시메트릭 행렬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if and only if다. 네. 그다음 이미지. 네, 이미지도 주어진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할 수 있고요. T는 A 플러스 A 트랜스포스라고 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이때 이 A 행렬을 따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A 트랜스포스가 가장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거를 더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이 그걸 이로 쓰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으면 되니까 이렇게 새롭게 더 간단하게 레인지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퀄이 아니지. 저게 M2 오브 R이 이퀄이 아니죠. 부분 공간이어야 되지.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여기만 이퀄이 아니지. 아, 네. 그렇죠.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거는 부분 공간이야. 부분 집합. 그래서 이미지 오브 T는 뭐냐면 M2 오브 R이 아니라 M2 오브 R에 있는 시메트릭 행렬들의 집합이에요. 네. 그렇지. 절반. 그렇지? 대칭 행렬들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이퀄이 아니라. 나가세요. 그건 하나의 오타예요. 갑시다. 예. 주어진 발표는 이렇게 5문제 선발해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9장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세요.